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지난 6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실패한 역사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부정부패했으며 국가반역 혐의로 국민행동본부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 시절에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해가지고 사건 3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서 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게 됐어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 11일 인터뷰하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남상국 씨라는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아주 야비한 험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남상국 사장이 한강에서 부신해서 자살했어요.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금 그 유족들이 고발을 해놨는데 이 사건도 기소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국민행동본부가 제기한 국가반역 혐의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이라고 계십니다. 인민회란 때 이순신이 있었으면은 한국전쟁에는 백선엽 장군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군이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6월 25일 남침 50주년이 되는 해 해외에서 온 참전용사들과 더불어 시내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권이 막았다고 해요. 해외에서 행진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 그 다음 6.25 기념식에 갔더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치인들만 인사하고 예비역 장군들하고 해외에서 온 분들하고 인사하고 또 가버리더라. 왜 그렇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나 대한민국과 함께 할 생각이 없었어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반격을 했습니다. 그 반격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느냐 하면은 워낙 헌법을 지키지 않고 더구나 한국 사람의 이풍양속에 해당하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 행동이 저질스럽다 해가지고 비판하는 여론이 생겨가지고 인기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는 사람은 누구라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벌써 2005년 6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파가 우파한테 선물한 것이 노무현이다. 요새는 반대로 좌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파가 좌파한테 선물한 것이 이명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전자는 성립이 되지만 후자가 성립이 되면 2012년에 좌파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결백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지도자라고 선전을 했으나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은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법익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적 대리인이 검찰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대한민국 편에 서서 법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검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 노무현 씨를 수사하게 된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수사를 한 겁니다. 검사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관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코너를 올렸습니다. 과거에 전직 대통령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내가 모든 것의 책임자다 해가지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니까 그와 같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분의 퇴로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MBC, KBS는 물론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선일보보다도 저보다도 더 심하게 비판한 것이 바로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요새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미화, 세종대왕 수준으로 미화, 순교자로 만들고 그 일부에서는 이명박이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빨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발명된 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깃발도 빨갛고 군대를 많이 만들면 적군이라고 합니다. 적군. 영어로는 red라고 해요. reds. 그래서 빨갱이란 말은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갱이 공산주의의 이념에 물들면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빨갱이가 아니다, 빨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첫째는 빨갱이들은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한다. 좋은 말. 제일 좋은 말 뭡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제일 좋은 말 있죠. 뭡니까? 평화, 평등, 민족, 민주, 자주, 개혁, 뭐 이런 거 다 골라서 한다. 두 번째,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치는 받지 않는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좌파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 MBC, 그리고 민노당, 정교조의 행태를 보면은 이 세 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반격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제도의 반격에 의해서 코너에 몰리고 거기서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이렇게 투신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언은 저는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담담하게 썼어요. 거기에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은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고 작심했을 때는 아마 그런 것은 떠오르지 않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 갈 거예요. 아주 담담하게 쓰여진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특히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유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언에도 없는 이야기를 민노당, 민주당, KBS, MBC가 하면서 이 사람을 억울한 순교자로 만듭니까?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 유언이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 극렬 지지자들이 두 번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목사 직함을 가진 80대 후반의 한 좌익 운동가가 자살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고 목사가 자살하니까 세상이 말세다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과연 목사이냐 아니면 목사를 자칭한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죽음으로서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범민련의 의장이었어요. 범민련은 북한이 만든 대남 정화 통일기구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규정을 했어요. 적을 돕는 단체다. 그런데 요새 보도에 어떻게 나가느냐, 연합뉴스, MBC 등등의 보도에 보면은 1990년대에 통일운동을 이끌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통일운동을 이끌었다? 그 통일이 뭡니까? 적과 통일 아니겠습니까? 왜 적파는 생명력하고 통일운동 이끌었다고 이렇게 하느냐?